안녕하세요. 제2의 힐링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월 18일 토요일 밤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함께 사연과 채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오늘 첫 곡은 정승환의 너였다면입니다. 네, 정승환의 너였다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오늘도 진짜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질 않아서 밖이 추운지, 그러니까 더 추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더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더 올렸습니다. 날씨가 아무래도 더 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독감이 또 엄청 유행이라고 해요. 그 A형 독감인가? 그 두 가지 종류의 A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 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지각에 관한 정말 전설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회사 동료들조차 오늘은 제 시간에 올까? 아니면 또 지각일까? 하고 매일 내기를 할 정도로 심각했죠. 알람을 5개 혹은 10개씩 맞춰도 소용없고 심지어 알람 소리를 바꾸면 처음 며칠간은 잘 듣다가 또 적응해 버리더라고요. 결국엔 부모님께 네 나이에 누가 아침에 깨워주냐는 잔소리를 듣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이었어요. 대표님이 직접 참석하신다고 해서 저희 팀 분위기가 엄청나게 무거웠죠. 그런데 저는 그 전날 밤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보느라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한 편만 더 하며 보다가 마지막까지 다 보고 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땐 벌써 약속한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장 씻지도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옷은 대충 입고 엘리베이터도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기다리다 결국 택시를 타곤 했는데 이날은 정말 행운인지 지하철이 바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회사까지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막 끝내고 숨을 헐떡이며 발표장에 들어섰는데 팀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라고요. 웬일로 제 시간에 왔냐면서요. 이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슬아슬하게 살면 제 심장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작은 습관이라도 바꿔보려고 알람을 더 신경 써서 맞추고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멀리 두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지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날의 기적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답니다. 아, 재밌네요. 아, 가연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근데 진짜 고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약간 고백하자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만약에 약속 시간이 6시면 약속 시간이 5시 반이나 5시라고 생각하고 나가요. 그렇게 하니까 좀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일찍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땡겨서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날인데 지각을 안 하게 돼서 다행이네요. 근데 너무 그렇게 계속 아슬아슬하게 살면 또 지각할 확률이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그 해결책으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박혀버리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10번에 한 번 지각해도 거봐 또 지각했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예 그냥 지각을 안 해야 돼요. 아무튼 지각에 관련된 사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반려견 몽이와 함께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몽이는 제가 회사 일로 지쳐있을 때마다 큰 위로를 주는 귀여운 친구예요. 그런데 최근 몽이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너무 웃겨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몽이가 제 옆에서 유난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자기 침대에서 졸고 있을 시간인데 빨래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제 손에 있던 티셔츠를 물고 가는 겁니다. 저는 장난치는 줄 알고 몽이를 쫓아갔는데요. 이 녀석이 티셔츠를 바닥에 내려놓고 앞발로 누르더니 입으로 끌어당겨 접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웃겨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물론 몽이가 접은 티셔츠는 구겨진 데다 털투성이가 됐지만 그 진지한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빨래를 갤 때마다 옆에서 따라하려고 하는데 가끔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일부러 빨래를 천천히 접곤 합니다. 몽이는 그럴 때마다 마치 내가 도와줄게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몽이가 제 곁에 없었다면 저는 회사 스트레스에 치여 재미없는 하루하루를 살았을지도 몰라요. 몽이 덕분에 웃고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 그런 감정까지? 저도 사실은 강아지를 데려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한 달 됐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저랑 약간 비슷한 입장이시군요. 근데 우리 강아지는 아직 애기라서 그런지 뭔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은 없는데, 아, 빨래를 개주려고 하는 강아지라니.
엄청난 재능인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지금은 사실 지금 제 발밑에서 자고 있지만 어제는 계속 사연 읽는데 계속 소리를 내서 어제 방송 보면은 진짜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계속 이 소리 하고 강아지 소리 계속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아직 많이 제가 데려온 아이는 애기라서 어려서 예방 접종도 아직 다 맞추질 않아서 얻는 강아지도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좀 커서 애기 티를 벗어버리고 좀 의젓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효도하는 강아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읽고 노래를 들어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간 영화 같은 로맨스입니다. 오호. 언제 한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날씨를 잘못 확인해서 우산도 없이 집을 나섰고 버스 정류장에서 빗속에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 오지 않아서 투덜대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남자분이 우산을 쓰고 저를 힐끔 보시더니 갑자기 다가오더라고요. 설마. 그리고는 우산 쓰세요. 저는 곧 버스를 타니까 괜찮아요. 라며 우산을 제게 건넸어요. 너무 당황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는 웃으며 여기 그냥 두면 젖으실 거예요. 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건네준 우산은 고양이 그림이 잔뜩 그려진 귀여운 우산이었어요. 그런데 우산 손잡이 안쪽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사용 후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산을 잘 사용한 뒤 연락을 드렸어요. 우산 잘 썼습니다. 감사드려요. 라는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그분이 곧장 답장을 주셨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만나서 산책도 하고 가끔은 같이 영화도 봐요. 아직은 친구로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 이 인연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뭐야? 아니, 의도하고 지금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 남자분이? 이상하다. 쪽지까지 쓰면은 그 쪽지를 적을 시간이 언제 있었담? 오, 신박한 방법이네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아니, 그렇게 계획적이진 않았겠죠? 근데 진짜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영화 같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미 연인이 되신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건 아니군요. 근데 아마 곧 사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느낌이 딱 오는데 나중에 또 사귀게 되시면 그 후기 사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달달한 사연이 또 있네요. 이렇게 달달한 사연 질투나나? 아무튼 비 오는 날에 달달한 기억이 담긴 사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올게요. 네,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낑낑대는 저의 강아지. 보일러 온도를 제가 1도 올렸거든요. 근데 덥네요. 보일러 성능 확인 완료.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엄마와 사이가 굉장히 좋은 딸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저 사이에는 아주 작은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간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간식을 몰래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가 사다 놓은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은 언제나 제 최애 간식 목록에 올라 있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엄마가 아껴두신 간식들을 슬쩍 꺼내서 먹곤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처음에는 참아주셨지만 점점 이런 일이 반복되자 본격적으로 너 또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경고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가 워낙 온순하시고 화를 잘 안 내시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퇴근길에 딸기 케이크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라니. 순간 너무 기뻐서 그 케이크 생각에 정신이 팔려 저녁도 대충 먹고 빨리 그 케이크를 먹으려고 했어요. 엄마는 이건 내가 아껴두려고 산 거니까 너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몰래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케이크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딸기 케이크가 들어있을 줄 알았던 상자 안에 시금치와 브로콜리가 잔뜩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얼이 빠져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방으로 달려가 엄마 케이크 어디 갔어?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방에서 배를 잡고 웃으며 내가 복수했어. 이제 뭘 먹는지 보고 먹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허탈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웃겨서 저도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날 밤 늦도록 이 일로 서로 놀리며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을 때 반드시 엄마의 허락을 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와의 사소한 장난 덕분에 냉장고 전쟁도 끝나고 저희 모녀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아, 엄마가 되게 좀 재밌으신 분이네. 저희 엄마는 제가 막 그러면은 그냥 너 다 먹으라고 약간 하시는 편이거든요. 사람 미안해지게. 어, 근데 엄마 거 너무 그렇게 뺏어 드시면은 좀 미안하지 않나요? 어, 아무튼 엄마의 재밌는 복수였네요. 네. 두 분이
사이가 어쨌든 더 돈독해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 좀 어머니 거 뺏어 먹지만 마시고 좀 이렇게 냉장고에 좀 채워도 드리고 그러면은 좀 더 엄마가 호의적으로 또 더 내어주시지 않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제 첫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용돈을 벌고 싶어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긴장한 상태로 손님들을 맞이했죠. 손님 주문을 받아 적는 것부터 서빙까지 모든 일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바쁜 점심시간이었어요. 주문받은 커피와 샌드위치를 서빙하려고 쟁반에 올렸는데 손이 떨려서 커피잔이 기울더니 그대로 놓쳐버렸어요. 커피와 샌드위치가 모두 바닥에 떨어졌고 심지어 한 손님 옷에 커피가 튀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 손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실수하죠. 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상황을 잘 수습해 주셨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신중하게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카페에서 몇 달간 더 일을 하며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지금도 그날 손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잊을 수 없답니다. 와, 이거는 손님도 엄청난데 그 매니저님? 매니저님도 엄청나고 되게 둘 다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만약에 손님 진상이고 매니저도 막 그 성격 더러운 매니저였으면 손님이 뭐라 하고 매니저가 뭐라 하고 진짜 멘붕 왔을 텐데 어, 되게 덕분에 그 오히려 위로를 받으셨네요. 근데 저렇게 말해주면은 진짜 다음에 일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되게 좋은 카페를 들어가셨네. 지금도 지금은 아마 안 하시겠구나. 첫 아르바이트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저렇게 첫 아르바이트인데 저렇게 좋은데면은 진짜 네, 좋을 텐데. 왜냐면은 이상한 데도 많잖아요. 나 처음 알바한 데는 뭐였지? 저 처음 알바한 데도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꽤 좋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좀 친해지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더라고요. 뭐 알바든 직업이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계속 할 수 있게 돼. 진짜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만나면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엄청 그만둔 적이 많은데
아무튼 좋은 그 카페에서 첫 알바를 하게 되셔서 참 다행이었네요. 네, 첫 알바에 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사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몇 년 전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는 평소 생일 파티를 대단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조용히 지내겠다고 했지만 저와 다른 친구들은 그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친구를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몰래 풍선과 케이크를 준비하고 그의 사진들로 장식한 작은 포스터도 만들어 놨습니다. 초대 시간에 맞춰 친구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준비한 폭죽을 터뜨리며 서프라이즈를 외쳤어요. 친구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풍선을 하나 밟고 터뜨리는 바람에 모두가 웃었답니다. 그 후에는 다 함께 앉아서 그동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밤새도록 웃고 떠들었어요. 친구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날의 파티는 단순한 생일 축하를 넘어서 서로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생일날만 되면 그때 파티 이야기를 꺼내며 고맙다고 해요. 이런 따뜻한 추억들이 쌓여 우리 사이가 더 깊어졌답니다. 역시 항상 본인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 하죠. 저도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깜짝 파티를 해줬네요. 근데 놀라서 풍선 터뜨렸다는 게 웃기네. 막 풍선 깔아놨는데 놀라가지고 거기 넘어지면서 다 터뜨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되게 근데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되게 말랑말랑한 우정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뭔가 좀 거친 남자들의 막 그런 우정이 아닌 좀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곧 생일이 돌아오는데 아마 저는 특별히 뭐 파티 이런 거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그렇게 막 엄청 크게 파티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냥 약간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그런 생일 파티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다들 또 워낙 바쁘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생일 파티 하셔서 좋으셨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오겠습니다. PH1의 Nerdy Love 듣고 올게요. 네, PH1의 Nerdy Love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메일이나 오픈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2의 힐링 라디오 치즈직 채널 커뮤니티 탭에 오픈톡 주소와 이메일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고르셔서 편하신 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사연과 긴 사연 모두 가능하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가족들과 여행을 갔던 어느 날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차를 타고 근교의 유명한 맛집을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아주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산길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아예 비포장 도로가 나왔고 심지어 앞에는 도로 끝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은 한바탕 웃으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차에서 내렸어요. 결국 스마트폰 지도를 다시 켜서 길을 확인했는데 진짜 목적지는 우리가 있던 곳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에? 그날은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은 많이 지체됐지만 산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의외의 풍경을 만끽하고 작은 간식도 나눠 먹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잘못된 길이었지만 그 덕분에 예상치 못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와우. 그럼 내비가 완전 잘못 가르쳐 준 건가요? 하긴 저도 내비 그 엄마 차 같이 타면은 내비 보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길인데도 약간 돌아가게 안내를 해주는 걸 본 적이 많아요. 좀 내비가 이상한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족분들이 되게 다 사이가 좋고 화목한 것 같아요. 사연자분. 보통 이제 저렇게 되면은 아, 뭐 누가 잘했네, 뭐 누가 못했네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데 참 네, 화목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나름 잘못 간 곳에서 풍경을 느끼고 네, 오히려 그걸 좋은 추억으로 삼으셨다니 부럽네요. 저희 가족도 뭐 그렇게 그 사이가 나쁜 가족은 아니지만 아무튼 부럽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도서관에서 있었던 따뜻한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몇 달 전 회사 아이고 강아지가 자꾸 자면서 잠꼬대를 몇 달 전 회사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던 날이었어요. 책을 찾느라 서가 사이를 헤매다 보니 무거운 책을 가득 담은 손잡이가 찢어진 에코백을 들고 있던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을 가득 채운 에코백을 간신히 들고 있었고 무거워서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보였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혹시 도와드릴까요? 라면서. 처음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제 도움을 받아 함께 책을 카운터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짧은 대화 끝에 그녀가 전공 수업 자료를 찾느라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연히도 제가 아는 자료가 그녀에게 유용할 것 같아 추천해줬더니 그녀가 정말 고맙다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친절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날이었답니다.
오, 역시 사람이 선행을 베풀면 인연이 되는군요. 그래서 그 무거운 책을 같이 들어줬더니 친해지고 인연이 되었다는 거군요. 이렇게 사람이 돕고 살아야 돼요. 언제 누가 어떤 인연이 될지 몰라. 그래서 또 그렇게 친해지고 그러면 또 좋잖아요. 근데 뭐 내가 할 말은 아니다. 전 뭔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뭐 이런 선행 같은 거는 뭐 나도 할 수 있지. 근데 뭔가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 막 인간관계를 잘 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발이 되게 좁고 아무튼 좋은 인연이 되셔서 기분 좋으시겠네요. 나도 좀 저도 좀 이런 작은 선행들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제이님, 요즘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저는 얼마 전 특별한 손편지를 받았어요. 집으로 도착한 우편물 중에 낯선 글씨체로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니 그것은 중학교 동창이 보낸 편지였어요. 친구는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저를 우연히 떠올렸고 SNS를 찾다 결국 우편으로 손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편지 안에는 학창시절 함께했던 추억과 그동안의 근황이 담겨 있었죠. 이런 손편지는 정말 오랜만이라서 읽으면서 감회가 새로웠고 편지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답장을 써서 보낸 후 우리는 다시 연락을 이어가며 친구로서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우체통 속의 작은 편지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소중한 하루였답니다. 오, 중학교 동창에게 손편지를 받으셨군요. 오, 되게 요즘은 경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와, 진짜 손편지를 주고받은 지가 언젠지. 그 되게 좀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 그래서 답장을 하셨다는 건가? 아, 답장 쓰셨다고 했구나. 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주고받지 않으셨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렇게 이제 한번 손편지를 받고 답장을 주고 하면은 왠지 좀 주기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저는 꾸준히 안 쓰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다는 것 자체가 좀 그 손편지만의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따뜻한 손편지에 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볼게요. 안녕하세요. 몇 주 전 오래전 친구와의 특별한 재회를 경험했는데요. 혼자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 시작 전 팝콘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던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대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거기 서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놀라서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정에 없던 영화도 함께 보기로 했고 영화가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늦은 밤까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친구와 저는 그날을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잊고 있던 많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예전처럼 가까워졌어요. 영화관에서 우연히 만난 그날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 아니,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아이쿠, 잠꼬대 좀 그만해. 왜 이렇게 잠꼬대를 많이 하니? 아니, 우연히 만났는데, 영화도 같이 보셨어요? 오, 근데 진짜, 그, 학생 때 친했던 친구인데 연락을 안 하다가 우연히 만나면은 진짜 반갑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 네, 되게 공감이 되는 사연이네요. 근데 이게 좀 친했던 친구면 되게 반가운데, 좀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마주치면은 좀 되게 어색한 그 순간. 아무튼 사연자분께서는 꽤 친한 친구를 만나셨나 보네요. 친했던 친구. 영화도 보고 카페까지 같이 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운 만남이었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얼마 전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목줄도 없이 혼자 걷고 있길래 길을 잃은 것 같아 따라갔습니다. 강아지가 저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 강아지와 함께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행히도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공원에서 잠시 산책을 하다가 놓쳐버렸다며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강아지와의 짧은 동행이었지만 그날 이후 공원에 갈 때마다 그 강아지와 주인을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 잃어버렸는데 찾아주신 거군요. 와, 저도 지금 강아지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좀 저한테 무서운 사연이네요. 강아지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래도 근데 사연자분이 잘 안 찾아주셔서 다행이다. 그거 잃어버렸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갈지 모르는 거니까.
오, 다행이다. 그 되게 친해지셨겠다. 그 강아지랑 주인분이랑. 어, 저도 빨리 이제 강아지 주사 예방 접종 다 맞추고 빨리 산책을 같이 나가고 싶은데 지금 아직 주사를 다 못 맞아서 산책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도 되게 답답할 텐데 빨리 그 예방 접종을 다 마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산책에서 만난 강아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여름방학을 선물해준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한 달간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머물게 될 가정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금세 긴장이 풀렸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본의 일상적인 문화와 음식을 배우고 지역, 축, 지역 축제에도 참여했어요. 특히 유카타를 입고 불꽃놀이를 보았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밤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가족들과 웃음을 나눴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열린 시각을 갖게 되었고 교환학생 가족들과는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때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오셨군요. 한 달. 아하, 일본으로 가셨구나. 저도 일본 여행을 좀 가보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일본이 되게 가깝잖아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면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데 음, 그래서 한 달 동안 일본의 문화와 음식을 배우고 축제도 다녀오시고 유카타를 입고 불꽃놀이를. 아, 유카타가 그 일본 전통 그 의상이죠. 그게 남자 거 여자 거 따로 있나? 모르겠네. 근데 저도 일본 가서 일본 그 전통 그걸 좀 입어보고 싶어요. 되게 제가 하고 싶 제가 하고 싶었던 아이고 그만 잠꼬대 그만. 제가 하고 싶었던 경험을 미리 다 하고 오셨네요. 부럽습니다. 네. 일본 교환 학생의 특별한 경험. 네, 진짜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잠꼬대 그만. 내가 이렇게 떠드는데도 잘 자긴 하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노래 아니다. 어, 노래 아니야. 사연 하나만 더 읽을게요. 계속 사연 읽고 노래 듣고 하니까 헷갈리네. 네, 사연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작년 겨울에 우연히 참여하게 된
봉사활동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주말에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이유도 묻지 않고 흔쾌히 따라갔는데, 그곳은 지역 노인 요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조금 어색했지만 곧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특히 80대 어르신 한 분께서 이렇게 와주고 이야기 나눠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그곳을 찾아 어르신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경험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봉사활동을 가셨구나. 맞아요. 저도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봉사를 받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나조차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과 대화하거나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도와드리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더 받게 되더라고요. 나의 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따뜻한 봉사활동의 기억 잘 들었습니다. 사연을 하나만 더 읽을게요. 단골 아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동네 작은 빵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파는 크로와상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빵집 사장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매주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번 주는 특별히 새로 만든 빵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주신 빵은 사장님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한 레몬 머핀으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 빵집에 갈 때마다 사장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더 친해졌어요. 단골 손님으로서의 작은 관심과 대화가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단골 빵집 사장님이랑 친해지셨군요. 근데 빵집 사장님들이 친해지면은 저렇게 빵 잘 주시던데. 약간 늦은 시간에 가면 또 남는 빵들을 처치하기가 좀 곤란하신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많이 주시고는 하시던데. 맞아. 그래서 동네에 단골빵집 하나씩 뚫어 놓으면 좋잖아요. 레몬 머핀을 주셨구나.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자주 새로 만든 빵이나 서비스 빵들을 자주 받으시겠네요. 부럽습니다. 저는 동네에 아직 그렇게 뚫어놓은 빵집은 없어가지고 좀 더 자주 돌아다니면서 빵집도 자주 들러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읽는 동안 저희 강아지는 애기 강아지라 아직 그 배변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 시야에 그 패드 옆에 쉬하는 모습이 들어와서 또 청소를 해줘야겠네요. 사연 읽는데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튼 이쯤에서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혁오의 톰보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혁오의 톰보이 듣고 왔습니다. 그 노래 나가는 동안 저는 저의 아기 강아지 그 발을 좀 호다닥 닦아주고 왔습니다. 아직 배변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묻히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빠르게 닦아주고 왔는데 애가 순해서 그런지 발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주는데 가만히 잘 있네요. 지금은 간식 그 뼈다귀 간식이 있거든요, 강아지 거. 그거를 지금 열심히 뜯고 있습니다. 얼굴에 뭐 묻었어. 일로 와. 아이, 뭐 이렇게 묻히고 다니니? 뭔데 이거? 네. 아무튼 노래 잘 듣고 왔고요.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눈이 내리던 날의 우연한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누가 저를 도와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분은 괜찮냐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눈이 쌓인 길을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날 이후로는 가끔씩 동네 카페에서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눈 오는 날의 따뜻한 우연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 왜? 아, 넘어졌는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신 거군요. 근데 알고 보니 동네 사람? 야, 뭔가 좀 약간 로맨틱한데? 그쵸? 나중에 또 그 잘 됐다고 사연 보내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로맨 연인이 되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네. 아무튼 눈 오는 날에 만난 우연히 만난 동네 사람과의 인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아기 강아지가 계속 지금 제 다리를 퍽퍽 치면서 왜 원하는 게 뭐야? 잠깐만요. 지금 호통 쳐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럼 제 손을 손을 지금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물려고 해가지고 호통 한번 치고 왔습니다.
왜? 에? 왜 왜? 너 잘못해놓고 왜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안 되겠다. 안고 해야겠다. 일로 와. 너 진정할 때까지 안고 하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사연 읽어야 되니까. 가만 있어. 계속 지금 너 이틀 연속으로 지금 방송 지금 가만 있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흥분하지 마. 진정. 방송 지연돼 지금 너 때문에. 가만히.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한 뒤 함께 근처를 돌아다니며 부모님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도중에 아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아이 근처 가게에서 빵을 사주고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장난감 얘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멎고 웃음을 되찾더라고요. 얼마 후 경찰이 부모님을 찾아주셨고 부모님이 오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 누나 덕분에 안 무서웠어요 라고 한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작은 도움으로 누군가에게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느낀 하루였습니다. 와, 진짜 잘하셨다. 아이가 뭐야 부모님 잃어버렸는데 찾아주신 거잖아요. 막 애기 달래주면서 아 잠깐만요. 계속 날 무네. 너 방송 끝나고 보자. 너 진짜 방송 끝나고 보자. 지금 너 진짜 너 진짜 방송 끝나고 혼났다. 아무튼 진짜 잘하셨습니다. 와, 아기를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주셨구나. 너 내려가. 너 안 해. 너 이따 보자. 진짜 잘하셨습니다. 아우 강아지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근데 그 아이에게도 사연자분께도 진짜 잊지 못할 만한 기억이 되었겠네요. 사연 잘 들었고요. 노래 먼저 하나 듣고 올게요. 그레이의 깜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레이의 깜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희 아기 강아지가 개껌을 거의 개껌과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연을 읽겠습니다. 너는 개껌을 뜯어라. 나는 사연을 읽겠다. 안녕하세요 제이님. 얼마 전 친구들과 캠핑을 갔던 날 밤에 기억을 공유하고 싶어요. 불을 피우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후 저희는 이불을 덮고 하늘을 바라보며 누웠어요. 그날 밤은 별이 유난히 많아서 친구들과 각각
각자 좋아하는 별자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는 별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지지만 동시에 그게 위안이 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삶의 고민과 생각들을 털어놨죠. 평소에는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밤하늘 아래에서는 스스럼 없이 오가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그날 밤의 별빛과 이야기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 친구들이랑 캠핑을 가신 거구나. 되게 감성적인 친구들이네요. 왜 캠핑 같은 거 가면은 보통 별이 많이 보이는 시골이나 그런 외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별을 보면 진짜 엄청 막 은하수처럼 별들이 많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네, 그 감성 너무 좋죠. 저는 막 캠핑 가서 막 텐트 치고 이것저것 막 설치하고 이런 게 귀찮아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 요즘에는 다 돼 있고 고기만 사가면 되는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하면서 진짜 밤 그 하늘 별 예쁜 풍경 보면서 이야기하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오셨군요. 아, 부럽습니다. 저도 막 연휴 때나 이런 날 친구들이랑 좀 같이 시간을 맞춰서 그런 데 가서 캠핑하고 하면 재밌을 텐데.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초등학생인데 얼마 전 학교에서 발표회를 했어요. 동생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연극의 주인공을 맡았거든요.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 긴장한 얼굴이 역력했지만 대사를 실수 없이 끝까지 잘 해냈어요. 공연이 끝난 뒤 집에서 동생에게 정말 멋졌다고 말해주니 동생이 쑥스러워하며 웃더라고요. 동생의 성장을 지켜보며 가족 모두가 뿌듯함을 느낀 날이었답니다. 아, 되게 그 귀여움을 많이 받는 동생인가 보네요. 근데 연극에서 주인공 할 정도면은 되게 인싸 초딩 동생인가 보네요. 음, 저도 그런 동생 있으면 되게 막 이렇게 막 귀여워질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느낌이네요, 동생이랑. 되게 사연 글만 보더라도 동생이 사랑받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약간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키우는 동생. 아무튼 사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짧은 사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 퇴근길에 우연히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한 청년이 부르던 노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따뜻하고 진솔해서 잠시 멈춰서 노래를 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음악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버스킹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아,
그 버스킹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음악을 듣는 거와는 다른 뭔가 그 버스킹만의 감성. 그 가끔 막 신청곡도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또 작정하고 간 거 말고 그냥 우연히 가다가 들었는데 좋으면 그게 더 느낌 있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딱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뭐 친구랑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막 친구가 신청곡도 신청하고 그랬었던 기억인데, 아무튼 저도 사연을 들으니까 또 그 기억이 나네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음, 노래를 하나 더 듣고 와서 사연을 마저 읽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듣고 올게요. 네,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 안내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오픈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2의 힐링 라디오 치즈직 채널 커뮤니티 탭에 오픈톡 주소와 이메일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고르셔서 편하신 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사연과 긴 사연 모두 가능하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강아지가 배변하는 모습이 그 시야에 있어서 자꾸 흠칫하게 하게 되네요. 아, 네. 아무튼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짧은 사연 몇 가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층 이웃 어르신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더니 어르신께서 웃으며 항상 밝게 인사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대화가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후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더 반갑게 인사드리곤 해요. 되게 상냥하신 어르신이네요. 되게 좀 어르신들 하면은 무뚝뚝한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스윗하시다. 맞아. 인사를 잘 받아주시는 어르신이 되게 반갑죠. 네. 항상 뭐 어딜 가든 인사를 잘 받아주는 사람은 참 반가워요. 어르신이든 뭐 어린 사람이든 더 강아지가 그만 더 막 인사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때 저는 성적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상담 요청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너 자신을 믿어야 돼. 지금의 네 모습도 충분히 멋지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고 이후로 제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와, 진짜 멋진 선생님이다. 맞아, 선생님이라면 응당 저렇게 학생을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 멋있어. 저도 그 한때 잠시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게 거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영향을 많이 주고. 아니, 조용히 좀 해. 방송 중이야. 응?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진짜 선생님이 중요하잖아요. 내 사연자분의 그 선생님은 정말 멋진데요.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멋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몇 주 전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와 같은 결혼식에 갔다 온 듯 보이는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서로 웃으며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있던 저도 덩달아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 그날 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음, 왠지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그런 그 할머니 할아버지나 중년 부부를 보면은 마음이, 왜 그래?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신 거군요. 왜? 저도 이제 공원 같은 데 산책하거나 할 때 막 그 중년 부부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거나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되게 그 모습이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음, 기차에서 기차 타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런 건지. 아무튼 따뜻해지는 모습입니다. 아, 아이쿠. 저 발소리가 들리시나요? 진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가끔 들리는 삑삑, 예, 이 삑삑 소리는요, 강아지가 장난감 뜯고 노는 소리입니다. 저 장난감이 누르면 이제 삑삑 소리가, 네, 이렇게 나게 되는 장난감이라. 너 자꾸 방송 방해할까? 그만. 아, 진짜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이 밤에. 저는 일단 사연 하나 더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오늘 저희 아버지와의 특별한 기억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몇 년 전 겨울 아버지와 함께 설악산에 올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온 산이 하얗게 뒤덮였어요. 처음에는 등산로가 미끄럽고 춥기만 해서 아버지를 따라 나선 걸 후회했죠. 아우, 정신없어. 하지만 점점 산길을 오르며 보이는 풍경이 환상적이었어요. 특히 아침... 잠시만요. 네, 강아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왔습니다. 다시 사연 읽겠습니다. 예. 계속 움직여. 정신없어. 특히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눈 덮인 나무들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중턱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 배낭에서 따뜻한 보온병을 꺼내셨는데 그 안에 있던 유자차가 얼마나 맛있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그날 산행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삶도 산과 같아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한다 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 저를 데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한 순간 아버지와 함께 바라본 설산의 풍경은 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산행을 떠올리며 그날의 따뜻한 유자차와 그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와, 진짜 멋진 아버지다. 저도 약간 설악산이나 한라산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높은 사람들이 많이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산을 한번 올라본다면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랑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버지가 또 건강하셔야 되잖아. 아버지랑 가는 거 진짜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교훈이 참 삶도 산과 같아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한다. 너무 멋진 아버지다, 진짜. 부럽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